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족냉증이 심한 분입니다. 저혈압을 원래 가지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냐면 청소년기에 한방병원 가서 전신 체온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 보셨대요. 그랬더니 손과 발은 아예 그 사진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저온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한방병원에서 관련한 한약을 지어서 먹은 적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도 혈압 측정을 하면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이렇게 낮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측정해보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저혈압이시래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또 날씨 추워지면 약간 불편한 것 빼고는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피가 저혈압에 좋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쾌제를 불렀지요. 약간의 각성 효과도 있고 좀 피로감도 좀 덜해질 것 같고 육신도 하이퍼가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면서 쾌제를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커피에 대한 죄책감 없이, 커피 섭취에 대한 죄책감 없이 마실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 생각 괜찮은 건지. 수족냉증에 관한 걸 검색하다 보니 체온이 내려가게 해서 커피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뭘까 궁금하기도 하셨대요.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리스타 조께서 한마디 하셨죠. 커피를 항상 즐겨 먹고 본인이 좋아한다고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수족냉증이라는 게 그 현대의학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냉증은 이제 우리 임원장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혈관을,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수축시킨다는 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웅크리게 해서 좀 더 높은 압력으로 쫙 가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혈관은 좁아지니까 압력은 높아지지만 혈류량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약간 더 빠르게 뛰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이게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카페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네. 사실 그 장기적으로 카페인이 혈압이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저혈압에 좋다는 뉴스라는 것, 그러니까 커피가 저혈압을 개선시키는데 좋다는 것이 사실은 순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길게 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혈압이 약간 높아질 수 있고 심장이 약간 빨라질 수 있지만 그게 카페인이 다 대사되고 난 다음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체온 내려가게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커피가 체온을 내려가게 한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요? 어머. 우리 하이퍼소미아라고 저체온증 걸린 사람들 치료 원칙을 보면요. 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경도, 중도,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틀리지만, 네. 따뜻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는데, 지금 해외에서 인증된 치료법에 따뜻한 음료수를 먹는데 거기에서 커피와 녹차는 제외입니다. 어머.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역시 카페인 때문인가요? 그건 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이에요. 네. 이게 몸에서 이거를 빼나가니까 따뜻한,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물 성분이 많은데 따뜻한 물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거 자체가 체온을 유지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체온을 내려가게 한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변이 나가면 거기에 소변이 따뜻한 물이잖아요. 그죠? 네. 차가운 소변 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 소변이 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체온을 내린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수족냉증의 개념이 사실은 의학에서는 없어요. 치료법도 별로 없고, 물론 레이노이드 형상이라고 손발이 시퍼렇게 되고 통증이 오고 하는 그런 진단명들은 있지만 네. 특별한 그 말초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수족냉증의 개념 자체를 조금 정확하게 보시려면 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체온을 두 가지로 좀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어 템퍼러처라 해서 중심부 체온과 말초 체온 두 개를 나눠가지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 손발이 차다고 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네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체온은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근데 손발이 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손발의 온도를 재지 않고 중심 온도만 재죠. 우리 몸의 체온을 잴 때 겨드랑이에서 그렇죠. 재거나 그렇죠. 항문으로 재거나 그렇게 중심 체온을 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심 체온은 유지하지만 우리 말초로 가는 온도가 떨어졌을 때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커피 같은 전체적으로 그 온도를 낮추는 어떤 물질을 먹게 되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코어 템퍼러처나 그다음에 페리페럴 템퍼러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족 냉증이라는 부분은 중심 체온을 배제하고 말초만 보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인은 뭐냐면 중심의 따뜻한 체온이 말초로 잘 이동되지 않는 거죠. 얘기겠죠? 어떤 원인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네. 혈관 수축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네. 음식물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말초로 혈관이 확장이 돼서 잘 순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차단되는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수족 냉증의 치료 원칙이에요. 이분이 온도 내주는 그 사진 뭐라 그러죠? 그게 뭐 체열 진단기라고 그, 하는데 예, 한의 적외선 체열 측정기. 적외선 체열 진단위가 측정기. 측정기죠. 거기 손이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수족냉증이 심한 분인가 본데요. 이분에게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일상생활 수칙이랄까 드시는 거랄까 뭐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손발이 차서 정말 불편하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이 차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네. 그건 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물론 이건 임원장과 제가 다른 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고 이제 혈압이 낮다는 것도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마라톤 선수죠. 그런 선수들, 그리고 그래서 혈관검, 그러니까 술, 담배 이렇게 다 안 하는, 그래서 혈관이 대단히 느슨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혈압이 낮습니다. 심장도 적게 뛰고요. 그건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저혈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100대 정도다. 뭐 100에서 110 정도다 그러면, 그리고 아닐 것 같아요. 혈압 측정하면은 이거 오류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측정해 보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데, 왜냐면 저도 저혈압이고 60에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근데 60에 80 정도면 근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손목에 네. 그 맥이 느껴지는 혈압을 8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리에 가는 그 다리 동맥에 그 맥이 느껴지는 최소의 압력이 60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리 쪽으로도 혈관이 안 간다는 거라서 저는 일단은 잘 그거는 와닿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 근데 제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제가 50대에 80 몇십 90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90에 50 이렇게요? 그렇죠. 50 몇에 90. 이분은 근데 지금 방송도 하고 지금 웃으면서 이게 녹음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직 저혈압과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한 자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런가 보다. 이거는 수족냉증이 심하면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저린 증상을 호도하는 수많은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럼요. 여자를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건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요. 손발이 차서 연애도 못한다 그래요. 넌 시체니?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런 손발이 사람이랑 차서. 헤어지세요.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분이랑 사귀지 마세요. 나중에 다 나쁜 차 타고 가고 난 다음에 좋은 차 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수족냉증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커피를 먹어서 혈압을 올리겠다. 그러면 카페인의 부작용이 고혈압이거든요. 심장 빨리 뛰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혈압을 올리면 그 혈압 높아진 게 팔다리로까지 가서 손발이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잘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초 순환을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작용이 돼요. 네. 우선 혈액량, 네네. 두 번째가 혈압이에요. 예. 그러니까 혈액량이 충분해야 되고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진액이라고 하죠. 네. 그 양이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혈압, 그다음에 심박출량 이것이 받침이 돼야지만 말초로 갑니다. 네. 말초로 가요. 또 요즘에 그 말초 순환에 관련된 게 인슐린이래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면 또
말초 순환이 안 돼.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말초 순환이 많이 떨어지고 말초 순환이 떨어지니까 그 당뇨병의 합병증인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손 말초에 괴사 생기잖아요. 괴사 생기고 혈관과 그게 오는 걸 봐서는 그 인슐린과 혈당의 조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초혈관 그 수족냉증을 치료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네. 커피를 먹는 건 한 가지 방법이지만 혈액량을 올리는 걸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혈액량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어요? 많이. 일반적으로 뭐 물을 먹었다고 혈액량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희석될 것 같은데 그냥. 그죠? 네. 그냥 그거는 체액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네. 두 번째 지금 혈액량을 올리려면 저는 좀 몇 가지 처방을 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한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긴 한데 네. 사물탕이라고 있어요. 사물탕. 네 가지가 들어가겠죠. 네. 청궁, 당귀, 작약, 숙지황. 어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약재일까요? 아주 쉽게 구하는 약재고 네. 요거를 1대1대1로 해가지고 먹는 게 사물탕입니다. 음. 이거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네. 혈액으로 관련된 모든 처방의 근본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황기 뭐 이렇게 넣으면 팔진탕이 되고 뭐 이렇게 추가가 막 되는. 아,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베이스 중에 예, 베이스군요. 유명한 처방이죠. 이 네. 화재국방에서 나온 처방인데 네. 이걸 한번 좀 먹어서 혈액량을 조금 올려놓으면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커피로 하지 마시고 커피는 일시적입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심장을 많이 뛰고 혈압을 올리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심에 있던 혈액이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중심으로 혈액을 먹고 나중에는 말초의 혈관을 더 방해해요. 순환을. 네. 초반에는 올리지만 후반에는 낮추게 돼 있어요. 예. 그 보상작용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처방해서 드셔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족냉증을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천궁, 당귀, 작약, 숙지황, 예,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약재 이름들입니다. 아마 그냥 써보라고 하면은 벌써 외에서 쓰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그런 약재인데요. 사물탕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